네,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유럽 쪽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부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 세계가 키프로스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구제금융을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금에 세금을 부과하겠다 하면서 대량 예금 인출 사태를 걱정하는 상황이거든요. 좀 뉴욕과 유럽 이미 영향을 받았고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키프로스 상황이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거나 예. 유로화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우려스러운 일일 텐데요. 다행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의회가 구제금융 지원 조건에 대한 표결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소액 예금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구제금융 지원과 그에 따른 예금 부담금 신설 방안은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춘 19일에 표결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프로스 정부 관계자는 유로존과 추가 협상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표결을 늦추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외신에서는 곧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구제금융 조건에 대해서는 일부 조건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키프로스 정부가 예금 부담금을 수용하되 2만 유로 미만의 소액 예금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유로존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키프로스 정부가 가스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또 기타 정부 투자 지분, 채권 등을 이용해서 예금자들에게 일부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수정 제안들에 대해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긴급 회동을 갖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일단 표결 처리가 연기된 상황이니까요. 이 구제금융의 구체적인 조건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이 추세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중국의 집값이 과열됐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다시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중국 정부가 이 투기 억제책을 계속해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도시 집값이 다시 상승했다고요. 네, 중국 정부가 잇따라서 고강도 부동산 억제책을 내놓고 있는데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집값은 여전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달 중국 70개 주요 도시의 신축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요. 전달보다 주택 가격이 오른 도시가 66곳으로 1월에 53곳보다 10곳 이상 늘어났습니다. 베이징, 광저우의 신축 주택 가격이 전달 대비 3.1%로 뛰면서 최고치를 나타냈고요. 상하이와 선전시의 신축 주택 가격도 각각 2.3%, 2.2% 올랐습니다. 신축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기존 주택 가격도 덩달아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달 대비 오른 곳이 모두 66곳, 떨어진 곳은 4곳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양회를 앞두고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을 내놨지만 임금 상승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수요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시장의 과열이 중국 경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중국의 경기 회복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부동산 과열과 물가 상승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중국의 이 지방정부 금융기관이 발행한 이 채권이요. 이 채권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국 경제의 또 다른 위험 요소 중 하나가 중국 지방정부 산하의 금융기관들이 발행한 채권이라는 분석입니다. 무디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채권의 약 20%가량이 부도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경기를 끌어올리려는 욕심에 지방정부들이 산하 금융기관을 앞세워서 채권을 발행하고 그 자금으로 개발 사업을 벌인 것이 부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하이난 등 중국 서부 도시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마침 아시아개발은행 ADB에서도 신흥 동아시아 국가의 채권 시장에 대해 자금 이탈 우려를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가의 채권 발행 잔액이 6조 5천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채와 회사채가 모두 늘어났는데요. 미국, 유럽, 일본의 양적 완화로 잉여 자금이 이들 국가의 국채 시장, 회사채 시장으로 유입이 됐는데 이 돈이 빠져나갈 경우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지적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키프로스 사태 등 글로벌 이코노미에서 위험 요소가 부각이 되면서
새삼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과열 문제뿐만 아니라 네. 이 중국 정부가 발행한 이 채권에 대한 문제 제기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역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